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상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왔고 모니터링을 꽤 오래 했습니다. 물론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또 공략을 하고 나서도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 최근에 같은 경우는 워낙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하루에도 등락이 워낙 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그널 플레이를 많이 하셔야 된다. 좀 더 민감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SK바이오팜이나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내일 시그널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릴 거고요. 아마 분명히 저 종목은 어제 공략을 하시거나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또 공략을 하시거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대목을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대응책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하고 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HLB, HK 이노엔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HLB 관련돼서 우리가 수익을 한번 냈죠, 여러분. 분명히 수익을 실현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다시 눌리면 다시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어쨌든 지금 12월부터 한 1월 초까지 가는 사이엔 제가 볼 땐 분명히 공백 구간이 있을 거라서 HLB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HK 이노엔에서 저 지금 위식도 역류 질환에 관련된 KK 관련된 임상 3상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 가지고 제가 볼 땐 주가를 상승을 또 기대해 보고 나서 이 주가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반등은 아직 하고 있지만 일단 저는 오늘부터 매수가 좀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위로 올라가서 만약에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 수익도 실현하고 나면 다시 어디로 간다? HLB 관련주로 좀 넘어가는 FDA 관련된 내용에서는 이런 개념이 좀 성립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HLB 테라피틱스가 12월 말에 또 결과 발표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유럽에서. 자, 뭐 임상 결과 나오는 거, 그것도 있으니까 관련성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SK노엔도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없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 K캡이라든지 이 부분, 특히 이제 역류성 식도 질환 이 관련돼서 국내에서도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주가도 하락을 하고 사실은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면서 그것 때문에 두들겨 맞은 게 훨씬 더 크죠. 자, 그런 내용들 생각해보면 조정 사연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봤고 빠질 만큼도 충분히 빠졌다. 고점이 5만 원인데 지금 현재 4만 원 정도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아랫방에서 그러니까 지금 4만 원 아래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분할 매수를 해주는 전략이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인데요. 시그널 자체가 아주 나쁘지 않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여러분 체크하면서 오늘 처음 초도 물량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HK노에 놓쳐가지고 많이 여러분들한테 미안스럽기도 하고요. 말은 열심히 하라는데 포인트를 못 잡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또 트럼프 2기 정부부터 관련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덕분에 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긴 했는데 금리 인하 부분이 조금 지금은 어쨌든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같이 좀 하락한 부분이 있긴 하나 동사 같은 경우는 FDA 분모 허가 신청 그 관련된 이슈가 있으므로 우리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SK바이오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적이나 내용들은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엑스코프리에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조정받은 사유는 뭐다? 첫 번째 트럼프 2기 정부가 나타났고요. 두 번째, 금리 인하에 관련된 내용이 좀 지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제약 중에 조정이 들어왔다. 자, 그러나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할 만한 종목이 SK바이오팜이다. 내용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달 초에 또 학회 발표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크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참조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미국에서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근데 여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딩 하는 부분을 갖다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일이 상당히 좀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 아래쪽으로 그 전에 얘기 드릴게요. 사실 어저께 같은 경우 5% 이상 상승했잖아요. 이런 날 매수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실은 저는 안 했어요. 시그널적으로는 좋고요. 근데 제가 뭐 그동안 주창해 놓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그널 좋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는 여기서
다음번 양봉 들어온 자리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위로 들어오면, 이렇게 하면 쓸만해요. 이렇게나 이 위쪽으로,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 시그널이 제일 좋은 시그널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고, 물론 어저께 뭐 매수 일부 하셨겠죠. 초병을 보내놓고 20%도 30% 이렇게 들어가시고, 오늘 상황 보는데 다만 이런 겁니다. 이런 쪽으로 하방으로 이렇게 걸치는 봉이 나오잖아요. 이건 제가 수없이 얘기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매도 쳤다가 다시 아래쪽에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 아래쪽에서 놓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실적이나 내용은 다 알겠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리가켄바이오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이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인데 내일 하방으로 만약에 음봉이 내리꽂힌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철저하게 어떻게 매도치고 다시 잡는 쪽으로 고민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겠다. 물론 뭐 비중이 나는 그래 한 뭐 5%, 10%뭐 이 정도밖에 안 갔어. 아직 9배가 남았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럼 뭐 분할 매수 진행해 볼 만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비중 한 30% 정도 가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 다 버려버릴 필요는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중 축소했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아랫방에서 많이 비중을 담아주는 그런 쪽으로 다 여러분 진행해 주시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종목이어도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면 수급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 점은 좀 체크해 주시고요. 에어센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오늘 시그널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보면 좋은 시그널이어도 다음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SK바이오는 똑같이 여러분 해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일 하방으로 내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이게 음봉이겠죠?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들어오면 털었다 다시 잡아야 되는 거죠. 여기처럼 가니까. 아니면 여기처럼 갈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시켜 가면서 가는 것들이고 계속 그 모니터링 해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여기서 이 아래 사이 이면 틀림은 없어요. 우리가 내려오는 걸 주구장창 기다렸는데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중이 작다 그러시면 조금 홀드하면서 나머지 평단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무관할 것 같습니다. 다만 비중을 무겁게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드리블, 비중 축소시켰다 다시 확대하는 거, 뭐 이런 쪽 개념으로 좀 성립을 드리블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운전선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한전선 정리하고요. 가운전선으로 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유 중에는 어쨌든 일단 잡음이 없고 깨끗하고 미국 진출 기반을 갖다 또 마련해내고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FCC에서 해저 케이블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다시 개정을 한다라는 것들이죠. 사실 그 부분은 아마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내용이긴 한데요.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좀 더 강력하게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운전선 같은 경우는 내년도 목표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블 정도로 생각하고 목표를 잡는 것 같습니다. 내용도 좋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눌림 들어오면 또 매수 잡을 수 있고, 뭐 어제 제가 사실은 뭐 조금 있긴 한데 단기 트레이딩으로 마무리는 했습니다만 눌림 들어오겠죠. 이렇게 위로 또 끌고 들어오면 그럼 또 잡아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종목들은 이렇게 차익 매물 나올 때가 되면 딱 차익 매물이 나오니까요.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가운전선 쪽으로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한전선 나쁘다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건 탄력성이라든지 시장 수급 이런 현상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가온전선이 앞으로는 좀 탄력성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여러분들 요거는 좀 기다리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요 결론이 이건데 AMD MI 325X AMD 만든 가속기 GPU 요거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뭐 되겠죠, 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이요, 실거래 또한 계속 매수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 이유 없이 매수하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점에서 이유 없이 매수를 한다? 더군다나 이 종목을 그동안 한 번도 매수하지 않았던 이 종목을 그렇다고 하면 좀 관심을 또 한번 가져볼 타임은 되지 않아. 최근에 매도 던지는 것들 대부분 기관이었습니다. 그것만 좀 체크하고 일단 이슈가 있으니까요. AMD양 그죠? 가속량 기판 매출 좀 발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다려야죠.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아마 대부분 보면 평단이 아마 제 생각에 16,000원대 어딘가에 걸쳐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그때 걸쳐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뭐 홀드하고 기다려 봐야죠. 일단 제 의견은 다른 의견 없어요. 특별히 뭐 내용이나 지금 뭐라 그러나 뭐 스페셜한 리포트가 새로 나오거나 뉴스가 새로 나오는 것들은 없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상당히 수급 상태는 좋습니다. 질병이 돌아야 되는, 이거 세상에 질병 돌라고 기도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어요? 한 줄기 돌아서면서. 어쨌든 마이크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계속 5개월 동안 끊기지 않고 돌아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요. 그런 거 터질 때까지는 일단 버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을 믿어야죠. 그렇죠? 예, 다른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인텔리안티크는 예, 뭐 양호하니까 이제부터 분할 매수 제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분할 매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앞에서 제가 얘기한 SK바이오품이나 리가켄 바이오처럼 음봉 떠서 저 추세 이탈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전을 했던 걸 모두 다 털어버리잖아요. 아래쪽으로 꽂혀버리잖아요. 그럼 저는 털었다 다 털을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아시겠죠? 이런 게 들어오면 또 터는 겁니다. 여기서 멍하니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두들겨 맞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걸 이야기드리, 오늘은 대부분 주제가 이거인 이유가 분명히 어저께나 그저께 좋아가지고, 거래일 때 좋아가지고 아마 공략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선 오르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오르길 바라지 말고 그 전에 뭐 합니까? 내가 이런 경우가 안 좋은 경우에 있어. 안 좋은 시그널이 떴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먼저 마인드부터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항상 준비된 마인드로 나는 어떨 거야? 조금 손해보더라도 배드 시그널 나오면 바로 정리할 거야. 이걸 잘 못하시는 경우도 훨씬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죠. 여기서도 이런 거 시그널 뜨면 이걸 들고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개파락 뜨고 시작하는데 그걸 들고 있으면 그거는 미련한 짐이다. 행위입니다. 어쨌든 작은 시그널도 이게 작은 폭은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지고 쭉 떨어져 버리면 한 방에 그냥 10% 그냥 두들겨 맞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잊지 마시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낮은 구간이면 틀림없어도 그래도 항상 매물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겁만 주는지 모르겠네요. 자, 실리콘투는 우리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도 살살 좀 고민이 많이 됐지만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계속해서 좀 관망을 좀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이 시그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됐던 지금 SK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인텔리안테크를 매수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 직전 한 3일 거 다 털어버렸잖아요.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예요. 그죠? 자체가. 눈으로도 그렇게 보이시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했다, 어제. 그러면 털고 다시 매수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 실리콘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가요? 매기 시그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적어도 아래쪽에서 양봉 두 개는 위겠죠. 전환하는 양봉 위주로 이렇게 떠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투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더더욱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모니터링을 타이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일론 머스크가 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에 주가가 대부분 폭락했습니다. 현대로템, 하나여로, 하나시스템, LIG, 넥스는 다 폭락했습니다. 나름 그래도 제가 지금 장은 이거 놓고 하는 동안 보지 않았는데, 제가 하지 않았다. 그래도 대부분 5% 이상 빠졌겠죠.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구간으로 다 들어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원점 타격 구간이 여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잖아요. 매수 안 하는 거다. 시그널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건 어제 리뷰도 드렸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도 다 빠졌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말입니다. LIG 넥슨만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빠졌죠. 하나여로 빠졌죠. 그죠? 다 빠졌습니다. 아마 하나 시스템 아직 공중에 있는데 그것도 좀 내려올 거라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질 땐 같이 빠져주는 게 상당히 좋은데 말이에요. 제일 먼저 빠지기 시작한 이 녀석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럴 땐 뭘 보고 가는 게 상당히 좋겠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롱타임으로 트레이딩 하려고 이 종목을 팔아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스윙 거래 하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한다?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수급 현황 보고 따라잡는다. 일단 LG중에서는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가이던스가 나오고요.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는 종목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단은 하나시스템은 아니야. 자, 하나에어로나 현대로템, LIG덱스나 셋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는 어때요? 이미 상당히 다 반영을 해서 높이 올라갔어요. 우주항공 분야 때문에. 그래서 그쪽은 좀 더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 놓쳐가지고 수익도 못 냈다고 꽤나 예를 들어서 조금 좀 섭섭한 말씀, 아니 수익을 10% 이상 내놓고도 욕을 먹었다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 뭐, 저는 뭐 수익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적당하게 우리가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대부분 수익 실현을 하는 편인데, 추가적으로 랠리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드리블을 할 마인드를 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추가적인 수익 내고 그럴 때는 알아서 좀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IG 넥슨까지 마무리 좀 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반등이 왔는데, 그래서 시그널은 좋아서 매수를 했으나 시그널이 또 깨질 수가 있잖아요. 배드 시그널 뜰 때는 내가 매수 했다 하더라도 다시 매도 쳤다가 다시 하방에서 다시 잡아주는 거죠. 한번 우리가 매수했다가 버렸다고 생각해보면 다음번에는요. 예, 그렇죠. 다음번엔 반등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좋은 종목을 샀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 한다고요? 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여력은 또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